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인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죠? 어제 뭐 이번 주 내내 추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주말부터 해서 날씨가 좀 춥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 어저께 눈이 굉장히 좀 많이 왔고, 지금 오늘 아침 출근길에 되게 불편을 겪은 분들도 계실 텐데, 눈이 내릴 땐 이쁜데 막상 처리할 땐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날씨가 또 이제 추워지면 건강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진짜 너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가 힘든가요?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나가서 힘들게 또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상사 장소리 들어가고 이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장이 좋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힘들다. 일하기 힘드네. 때려치고 주식이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여러분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거나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저는 좀 비추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조금 신뢰감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멘토를 좀 만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 살아보니까 결국엔 실력이 있어야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아. 연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가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개그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상태에서 좋은 시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뻥튀기가 되는 건데, 이제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니 막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글쎄 한두 번 벌었다고 그 실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내지는 그게 오로지 본인의 실력이냐, 이제 이 부분들 사실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자, 지금 보면 이제 뭐 요 증시 격언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볼까요? 강세장에서 큰 돈은 늘 대중들이 먼저 벌지만 그건 계속 평가 이익으로만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완전 바닥에 사서 완전 고점에 팔기를 원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수익을 거뒀으면 그 부분에도 만족을 하고, 그 본인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야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든지 아쉬움만 남는다라는 거는 사실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 계좌에는 수익으로 남겨져서 아직까지도 좋은 수익을 거두신 개미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손실인 개인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언론 보면 여러분들 뭐 동학개미 운동이니 해서 뭐 동학개미가 뭐 주역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 또 수익을 많이 보고, 아니면 개인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포인트가 좀 돌파가 됐습니다. 3,000이 돌파가 됐고, 사실 2,000포인트 돌파한 지 13년 만에 지금 앞자리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여러분들 좀 좋은지, 그 다음 우리가 체크할 건 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뇌동매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뇌동매매라는 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종목이 막 움직여. 그럼 뭐요? 나도 모르게 그 종목을 사버리죠. 그래서 예정에 없던 갑자기 그냥 충동구매지, 충동구매. 여러분들 물건도 충동구매하면 후회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죠? 충동구매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좀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정에 없었던 종목을 매수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선 본인의 실력을 또 끌어올려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실상 제 지금 카톡 푸사에도 이제 이 문구가 있거든요.
사실상 아는 만큼 보인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딱 지금 시점인데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하나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으면 여러분들 평가 이익으로 남기지 말고 또 차익 실현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3천 됐으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전문가님 이번에 돈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요? 대출 받은 게 있는데 내지는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 돈이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출이 받아서 지금 주식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저앉으면 본인의 어떤 그 심리가 온전할지 저는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분명히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좋고 돈 수익이 잘 나니까 결국에는 돈을 싸들고 와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시경원에 뭐 스님이 주식하면은 고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려고 돈 싸들고 올 때가 이제 고점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징후들 우리가 좀 경계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개인들 때문에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오로지 개인들이 건드린 것들이 여러분 급등이 나온다라고 누구는 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결국에 원칙대로 움직여 주게 돼 있는데 그 원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오늘도 좀 비슷해요. 지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장중 코스닥의 흐름이죠. 장중 코스닥이 오늘 993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10포인트 정도가 좀 빠졌죠. 그 정도 대비 한 1% 이상 밀린 거예요. 그죠? 1% 이상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장이 여러분들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이 여기 있나 바닥권에서는 좋은 거 알지만 내지는 뭔가 싸다라는 거 알지만 막상 못 들어가요. 왜? 손실 보기 싫거든. 내지는 돈이 없거든. 그죠? 그럼 손실 보기 싫은 심리 때문에 왜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은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서 또 올릴 때는 더 올릴 것 같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이든 중간 자리든 아니면 고점이든 중요한 건 더 갈 수 있어 없어를 알아야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거나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방향성이라는 거는 주식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거는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목 매매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분석이 쉽겠냐고, 사실. 쉽지 않죠,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갔다가 밀리잖아요. 그럼 밀릴 때 어떤 생각할까? 많이 올랐으니까 밀린다면 그때 사람들이 저점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 상대적이에요. 케바케지만 대부분의 어떤 개인들은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바닥을 잡아준 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예.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가 12시경 고점을 찍고 빠졌어요. 언제? 2시에 바닥 갔는데 외국인이 지금 팔다가 저점 찍은 게 2시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누가 제시합니까? 외국인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야 큰일 났다, 돈 빼자. 그래서 지금 돈을 대규모로 뺀 게 기관과 외국인이고 개인들이 그때 사실 많이 샀지. 근데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여러분들 개인들을 다 똑같은 개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곤란합니다. 그죠? 누구는 돈 많은 개인, 누구는 돈이 조금 부족한 개인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1400 이하에서는 어떤 돈 많은 개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나 대출 받아도 여유 있어. 나 지금 갖고 있는 돈 많이 있어. 지금은 물려도 나는 버틸 자신 있어. 하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지. 사실상 모든 개인들이 거기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놓은 게 이제 와서 올라왔고 사실 그때 많이 샀다고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개인들이 매매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방향성 제시는 누가? 외국인들이 한다라는 거 또 한 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여기 있다.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 말고 다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느냐?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죠? 이 자리에요. 빠져서 올랐어.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박스를 만들고 이게 저점이 깨지다가 어떻게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급등이 나오는데, 이 트리거, 그러니까 이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수급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 계속 팔다가 봐봐요. 외국인들은 제일 많이 판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잖아, 그죠? 제일 많이 판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그 다음엔 변동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다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고, 이제 어떻게? 조금 11월 달에 사주니까 시장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향성은 누가 제시해요? 외국인이 제시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전에 많이 사놨던 게 이제 와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뒤바뀌고 있어요. 기관들은 뭐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사실상 굉장히 좀 좋지. 올릴 때마다 지금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개인들,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이 났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데,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시에 외국인이 저점 매수 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빠지다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11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흐름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흐름이 곧 뒤바뀔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약간 포지션 변화들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장이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미리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약간 어느 정도 고점 징후는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징후라는 게 이제는 계속적으로 빠지기만 할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에서는 20일,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11월, 12월, 1월 지금 현재까지 22선 터치가 한 번밖에 없어요. 22선 터치하고 그 다음에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방향성을 누군가 예측을 잘했어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기회를 못 잡은 분들, 특히나 이제 기회를 못 잡은 분들이 더 많겠지. 지금 장세에서 사실 손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이 뭔가 시장 방향성을 이끌어간다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개인들이 다 돈을 많이 법니다라는 거 요즘 분위기 보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지금 시간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아직까지는 흐름은 좋지만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게 돈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죠? 최대한 나는 수익을 많이 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라는 심리 때문에 꾸역꾸역 늘라 그러거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주저앉으면 어떤 거 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좌가 지금 500만원 수익이 찍혔어. 야, 나 2천만원 갖고 500만원 벌었어. 아니면 뭐 2천만원 갖고 2천만원 벌었어.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잘 지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분위기를 보면, 야, 동학개미 수익 나니까 계속 사 라는 어떤 부추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단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너도 나도 주식을 하려고 하는 심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별로예요. 왜 그래요?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비싸게 팔아야 내가 돈 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뭐 이거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이 수익률이 100%야. 외국인들이 수익률이 뭐 200%야. 그럼 이 고점에서 물량을 던져야 얘네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고점에서 누군가 사줘야 돼. 근데 쉽게 사주는 방법은 뭐예요? 장밋빛 전망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야 그래 맞아 번 사람도 많고 시장도 좋고 3,000포인트도 지금 안착을 했으니까 나 지금 하면 나 성과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위치가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제가 뭐 부정적입니다 포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시장을 바라볼 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심리 첫 번째랑 그 심리 첫 번째 심리적인 부분 주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약간의 어떤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이에요. 가격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 삼성전자 저는 안 사요. 추천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021년에 화두는 뭐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뭔데? 경기 민감주예요. 화학, 조선, 건설, 철강 이런 거. 그죠? LG화학 계속까지, 철강주 계속까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건설기계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예요? 금융 많이 올랐죠. 오늘 그 보험주도 많이 올랐거든. 오늘 민주당이 여러분들 다수당이 됐습니다. 동률이거든요. 의석은 다수당이 됐어. 다수당인데 미국에서 뭐가 많이 올라요? 신재생, 금융, 경기민감주. 우리나라도 그런 업종들이 오늘 폭등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미국은 많이 올랐지만 오늘 700원밖에 안 올랐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 삼성전자 그저께 이야기 드렸다. 왜? 저희가 안 삽니다. 더 가도 안 사. 왜? 더 수익률 좋은 건 난 살래.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다. 봐봐요. 1월 4일부터 외국인이 5천억 매도하고 기관이 3주 팔고 개인이 3주 샀거든.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뭐예요? 3조 원어치 3조 원어치 매수한 게 IT예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뭐가 있어? 삼성전자가 있어요. 봐봐. 4일 오늘까지. 근데 지금 3일 동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인들이 3조 원어치 IT를 샀는데 그 중에 2조 넘게 삼성전자를 샀어. 근데 보시면 어떻게 단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83,000원이에요. 83,000원. 근데 오늘 보니까 얼마? 82,900원이에요. 겁나 많이 사긴 했는데 오늘 증시 많이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많이 안 올랐잖아. 고점에서 물량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개인 물량이. 그죠? 많이 오른 건 여러분들 따로 있지. 그죠?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지느냐?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지. 누가? 그동안에 많이 먹은 메이저들이나 일부 개인들이. 하지만 고점에서 사는 개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 걸로 지금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 그래 오케이 알겠어. 지수는 좋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위치에 따라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나 그 기관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2%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뭐 0.8%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러면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뭐 LG화학 오늘 8% 올랐죠. 롯데케미칼 지금 보시면 7% 올랐죠. 우리가 오늘 장중에 매수했던 여러분들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몇 프로? 6%까지 올라갔어. 그지? 아침에 매수했잖아요. 키움증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장이 좋고 나쁘고 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장이 좋을 때 나는 뭘 사야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가 지금 조금 찜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왜 추천 안 하나요? 좋은 기업인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지.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금 3030인 그러니까 지수가 3030이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5% 올라가면 여러분들 지수가 3100 그냥 넘어가요 지금. 3100 넘어가야 돼. 그러면 삼성전자가 5% 올라갈 가능성. 근데 5% 오르자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5% 먹으려고? 5% 먹을 수 있는 종목 수두룩한데. 전략 매매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탄력적인 게 훨씬 많죠. 네. 사실 주식은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 나 매매했어 나도 삼성전자 주주야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계좌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구사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개인들은 물량을 어떻게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두 가지겠지. 뭐 삼성전자가 밀리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개인들이 손해 보는 거야. 어디? 고점에 산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보면은 3일 동안 매수한 게 2주가 넘는데 이 개인들은 조금만 빠져도 뭐야? 손실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뭐 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비싸다라는 부분보다도 많이 올라왔어. 그럼 돈 갖고 있는 애들이 땡겨야 되는데 개인들은 땡기지 못해요. 외국인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더 올려가려고 하면은 시가총액 지금 500조가 넘는 기업이 돈이 얘네들이 지금 많냐고?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르죠. 수익률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어떤 기대 수익률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장 가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시장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래나?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작게 보이네.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로 설명할 테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IT를.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다른 걸 사고 지수를 땡기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은 건 맞지만요, 많이 오른 거를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 더 못 가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 차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즉 가격이에요. 근데 분위기는 지금 삼성전자를 아니면 IT를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시장은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약간은 우리는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더 못 간다라는 건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격,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심리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주식 아니면 안 되라는 심리가 많을 때는 지금 좀 경계하자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번 이제 겁먹을 때 있어요. 겁먹을 때 왜? 또 물량이 후두둑 하고 털릴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가격이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볼 때는 뭐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넘어갔죠. GDP보다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조금 고평가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퍼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수익 비율. 그 다음에 지금 PBR, 자산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1.2배거든요. 1.2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다 팔아도 코스피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넘어가면은 1이 넘어가면은 고평가까지는 아니지만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는 0%, 0.5, 뭐 0.2, 0.3. 그러니까 1 이하가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코스피가 1.2이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시면 2.5까지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2배죠. 코스닥이 더 고평가되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코스닥 매도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죠. 제가 아까 장중에도 시황으로 좀 짚어드렸지만 왜? 비싸니까. 밸류가 높다. 그죠? 가치평가가 높게 돼 있다. 그러니까 비싼 것부터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여러분들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 안 나오고 적자 오고, 그죠? 고평가 있는 것들 오늘 많이 못 갔어요. 그동안의 흐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결국엔 비싼 것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퍼라는 거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퍼라는 게 사실 요 지표는 이제 지난 후행성 지표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12개월 그러니까 12M forward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영업이익 갖고 PER을 산출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한 13배 정도다라고 해요. 물론 이거 갖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거는 저평가예요, 사실상. 근데 지난 수익 갖고는 30배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을 올해 이 정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약간 과매수권이다. 약간 비싸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여러분들 잠깐 보면 볼게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퍼가 굉장히 낮은 섹터, 의약품 같은 경우는 99거든.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퍼가 안 구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지금 매수가 잘 안 들어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좀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보시면 건설주 요즘은 탄력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금융업, 은행, 증권 폭등했지. 보험. 보시다시피 어떻게 퍼가 낮아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자, 2021년에는 뭐 주목하자?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저께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 그래서 관련주도 여러분들 뽑아드렸잖아. 그죠? 근데 종목 흐름 어때요? 매수가 안 된 종목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왜?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찍었던 종목이 잘 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포인트를 잘 짚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금융 같은 경우도 어때?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경우가 퍼가 낮아. 근데 지금 이번 주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관련주, 화학, 조선, 철강 뭐 이런 것들 있죠. 건설,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실적 대비 주가가 어떻게 싼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두 가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세요. 비싼 거는 언제라도 갑자기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은 여전히 좀 좋다. 하지만 두 가지를 좀 경계하자. 그러면 경계할 때는 우리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면 뭐가 꼭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고, 항상 여기저기 특히나 언론에서 좋다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지? 왜 그러냐면 뉴스 한번 좀 찾아보세요. 검색해서. 작년 3월 달에 주가 폭락 나올 때 여러분들 저점에서 주식 사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증권사도 덮어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자. 내지는 지금 어디 뭐 경제TV나 이런 데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 주식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팔자. 오히려 매도하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얻어맞았지만 중요한 건 개인 투매 나오는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개인 투매. 개인 투매는 결국 뭔데? 버텨서 못 버틴 사람이 그냥 헐값에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도 금매, 뭐 경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잘 사면은 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시장 가치보다 너무 빠져서 헐값에 나오는 것들이지. 뭐가? 투매에 나오는 종목들이. 근데 이때 투매 나왔거든.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잘 버팁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서도. 제가 그동안에 투매 자리는 정말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뢰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거죠. 과매도돼서 투매가 나온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흐름은 좋지만 과매수가 지금이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분명히 한번 좀 쉴 자리는 쉬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안 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갈수록 뭐 하자.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전략. 첫 번째고요. 내지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이 오른 거 좀 경계하는 거지. 많이 안 오른 거를 여러분들 지금 매수한다고 큰 손실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젠백스 이런 것들은 어저께 흐름 좋다 갑자기 밀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런 게 항상 문제예요. 요런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언제까지 안전판 역할을 해줄지는 저는 물음표 사실. 왜? 이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그러니까 이 방송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송이죠, 여러분들. 주식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 나 주식 초보야. 근데 올라가는 게 더 갈 줄 알고 따라 붙는다고 항상. 이런 식으로. 젠백스가 여러분들 어저께 33,50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9% 빠져요. 근데 고점에 산 사람이 여러분들이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안 되겠지. 근데 요즘에 신용대출 많다며. 대출 받아서 뭐 영혼을 끌어서 영끌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대요. 글쎄 얼마만큼 그런 분들이 계실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주식에 자금이 유입되는 거 보면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인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대출 받아서 주식했는데 여러분들 주가가 밀려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온전한 마인드로 버틸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여러분들 뭐 크게 성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안전하고 어떤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시장이 꺾일 겁니다, 추세가 이탈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고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시장에 뛰어들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조금 나오고 나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저는 시장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키움증권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죠. 키움증권, 그죠? 몇 시에요? 9시 50분에. 키움증권 9시 50분에 매수하겠습니다. 얼마? 비중 10%. 144,000원 이하. 그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단타거리가 충분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시장을 나쁘게 봤으면 키움증권을 절대 매수를 못했겠지. 안 그래요? 작은 종목도 많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 중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키움증권은 콕 집어서 매수를 했어. 왜? 증권주가 지금 핫하니까. 금융이 핫하기 때문에. 9시 50분에 144,000원이 여러분들 어딘데? 이 자리에요. 그 다음에 9시 50분이 어딘데? 9시 50분이 요 자리네. 그럼 봐봐, 매수가가 안 왔어요. 매수가 충분히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움직여요? 15만 1,000원까지 갑니다. 매수하고 어디 한 4에서 5%까지 올린 거예요. 그럼 단타 칠 거면 이런 거 단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핵심을 짚어낼 수 없으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뭐 젠백스라든지 아니면 급락 나오는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좀 많았거든. 예.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 이제 그 두 가지예요. 너도 나도 주식을 하려고 한다. 그게 여러분들 거품이 끼는 현상에 있어서는 좋은 건데 한번 좀 쉬어줘야 돼. 근데 이제 쉬어줘야 되는 위치에서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지금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죠? 적극적이지 않고 개인들만 사. 근데 그 개인들은 어떻게? 수익률이 작아. 오히려 다른 것들이 팡팡 튀더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심리가 너무 과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탄력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정말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은 다른데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 조금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건데 우리의 어떤 성과물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검증을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 게 또 유리한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두 번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